아버지, 소영이가 만든 된장찌개 한 그릇이 호텔 100만 원 코스 요리보다 맛있어요. 동네 한식당 딸이라고? 절대 안 돼. 절대!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자리가 편하세요? 호텔 재벌 회장이 직접 변장하고 나타났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름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는 게 우리 요리사의 진짜 역할이다. 돈보다 마음이 귀하다는 걸 잊지 마라. 할머니의 가르침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호텔 재벌 회장이 아들의 연인을 반대하다가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과연 6,000원짜리 된장찌개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2025년 3월 20일 봄비가 살짝 내리는 오후 3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그룹 회장실에서 최동진 회장은 이사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30년 전 경남 함안의 가난한 농가 막내 아들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15개 호텔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책상 위에는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출 5천억 돌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최종 승인.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동진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동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그의 아들 최준혁이었죠. 34살의 준혁은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진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30여 년간 사업을 해오며 터득한 직감으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임을 예감했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폭풍전야의 침묵. 순간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34살이 된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죠. 다만 이렇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상대는 누구지? 어느 집안 딸이냐? 동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넓은 회장실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준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말이 회장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뭐라고? 동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준혁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식당? 동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말고? 아니요. 동네 작은 한식당이에요. 할머니 때부터 3대째 운영하고 계시고요. 동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절대 안 돼. 절대. 동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너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현재 우리 호텔 총괄 셰프야. 아버지, 소영 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진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권위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너는 프레지던트 호텔 그룹의 후계자다. 앞으로 5천억 자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동네 식당 딸과 결혼한다고? 하지만 준혁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어요.
아버지, 소영이가 만든 된장찌개 한 그릇이 호텔 100만 원 코스 요리보다 맛있어요. 뭐라고? 100만 원 코스보다? 동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신이 30년간 공들여 만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동네 한식당 음식이 낫다니요. 그래요. 소영이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도시락을 50개씩 만들어요. 한 분 한 분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서 반찬을 다르게 만들죠. 준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호텔에서 VIP 손님들만 상대하시지만 소영이는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대해요. 그게 진짜 요리사의 마음 아닐까요? 그 순간 동진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29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고향 함안의 작은 농가에서 김순이와 마지막으로 밥을 먹던 날이었어요. 순이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 동진아, 서울 가서도 잘 먹고 다녀. 성공하면 꼭 돌아와.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그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성공한 후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갈 수 없었죠.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동진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용기처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준혁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동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동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죠.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겁니다. 동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김순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동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순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미안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오후 7시 만찬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동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동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30년 전 사랑을 잃고 돌아서던 그날처럼. 새벽 5시 서울 마포구 할매 손맛 한식당. 알람 시계가 울리기 1분 전 박소영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9살의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지 벌써 5년째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시작이에요. 소영이 벽에 걸린 할머니 영정 사진에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마치 우리 소영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60년 된 이 작은 한식당은 소영의 할머니가 1965년에 시작한 곳이었어요.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온 경남 함안에서 배운 된장 담그는 법으로 시작된 작은 가게였죠. 오늘은 독거노인 어르신들 도시락이 쉰 개. 소영이 큰 솥에 쌀을 안치며 혼잣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무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어요. 주방 한편에는 어르신들의 이름과 건강 상태가 적힌 수첩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당뇨, 짜지 않게. 김순자 할머니 고혈압, 나트륨 주의. 이철민 할아버지 틀니, 부드럽게. 소영은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취향과 건강 상태를 모두 기억해서 맞춤형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거였죠. 된장찌개부터 끓여야지. 소영이 장독대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떠왔습니다. 이 된장이 바로 할매 손맛의 비밀이었어요.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함안 전통 비밀 레시피였죠. 소영아, 이 된장 맛의 비밀은 바로 마음이란다. 메주를 띄울 때도 소금을 넣을 때도 항상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해. 그래야 진짜 맛이 나는 거야. 이건 우리 함안 할머니들이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 배불리 먹이는 게 우리 집안 3대의 사명이야.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다. 오전 7시 도시락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소영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능숙하게 50개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당뇨셔서 단호박 넣고 간 싱겁게. 김순자 할머니는 혈압약 드셔서 나물로만. 이철민 할아버지는 틀리셔서 계란찜 부드럽게. 각각의 도시락마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같은 된장찌개라도 어르신마다 간을 다르게 맞춰드렸어요. 오전 8시 30분 소영이 첫 번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40개의 도시락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배달을 하고 관리가 더 필요한 10개의 도시락은 소영이 직접 배달을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박영숙 할머니 댁이었어요. 똑똑똑. 할머니 소영이에요. 문이 열리자 90세의 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눈이 많이 어두우셔서 소영이 얼굴을 자세히 보시려고 고개를 앞으로 내미셨어요. 아이고, 우리 소영이 왔구나. 오늘도 이렇게 일찍.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콩나물 무침 특별히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계란찜도 달콤하게 만들었고요. 소영이 도시락을 건네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우리 딸이다. 진짜 딸이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은 부산에서 가끔 전화만 하고 손자들은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얼굴을 보는 상황이었죠. 소영이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할머니, 뜨거우니까 조금 식혀서 드세요. 소영이 도시락 배달을 다니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 아이는 정말 천사야.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어르신들 도시락 갖다 드려. 비 오나 눈 오나. 미용실 사장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부모도 없이 서울 와서 학비도 스스로 벌고. 정말 기특해. 그런데 요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던데?
어머, 정말? 우리 소영이가? 그럼 복받을 신랑감이네. 오전 10시 도시락 배달을 마친 소영이 한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점심 장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소영이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숫자가 눈에 띄었어요. 이번 달 수입 580만 원, 지출 재료비 150만 원, 임대료 100만 원, 무료급식 재료비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남은 돈 230만 원. 매달 무료급식 재료비로 6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50분의 한 달 도시락 비용이었죠. 하지만 소영은 한 번도 이걸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소영이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다가 문득 벽에 걸린 졸업증서를 바라봤습니다. 러코던 블루 페리스 파크 소영. 파리르 꼬르동 블레 요리학교 졸업증이었어요. 7년 전 할머니가 지원해 주셔서 2년간 프랑스에서 공부했었죠. 그곳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기법도 배우고 세계적인 셰프들과도 만났어요. 졸업 후에는 파리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자리 제의도 받았었죠. 하지만 소영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한식당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소영아, 화려한 요리도 좋지만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진짜 요리다. 내가 배운 기술로 할머니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줘. 할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특별한 점심 손님.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정식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그때 조금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옷차림이 다소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점퍼에 때가 낀 운동화를 신고 계셨죠. 다른 손님들이 슬쩍 시선을 던졌지만 소영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자리가 편하세요? 소영이 정중하게 안내하자 할아버지가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보통은 이런 차림으로 가면 대접이 시원찮은데. 아, 네. 그냥 구석 자리에. 아니에요. 여기 창가 자리가 더 밝고 좋아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소영이 정성스럽게 자리를 닦고 따뜻한 물을 먼저 갖다 드렸습니다. 메뉴 천천히 보시고 주문하세요. 오늘 특별히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게 끓여졌어요. 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최동진 회장이었습니다. 아들의 연인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변장하고 온 거였죠. 동진은 소영의 진심 어린 친절함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차림의 손님도 차별하지 않는구나. 최동진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5성급 호텔 음식만 먹어온 그에게 이 소박한 메뉴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된장찌개 정식 6,000원, 김치찌개 정식 6,500원, 제육볶음 정식 7,000원, 6,000원? 동진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에피타이저 하나가 15만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끼 식사가 6,000원이라니. 할아버지, 주문 정하셨어요? 소영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정갈한 앞치마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된장찌개 정식으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세요. 오늘 된장은 정말 깊은 맛이 나게 끓었거든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간은 어떻게 드세요? 짜게 드시는 편이세요? 싱겁게? 동진이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호텔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묻지 않았는데. 좀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
그럼 특별히 간을 맞춰 드릴게요. 그리고 반찬도 할아버지 입맛에 맞게 준비해 드릴게요. 소영이 주방으로 향하며 다시 한번 밝게 웃었습니다. 동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렇게 친절하게 굴어봐야 결국 돈 때문 아닌가?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은. 소영은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특별히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이니까 된장찌개 간을 좀 더 싱겁게 하고 두부도 부드러운 걸로 넣어드리자. 소영이 혼잣말하며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6,0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죠. 된장도 3년 묵은 걸로, 깊은 맛이 나는 걸로 해드리자. 소영이 장독대에서 가져온 특별한 된장을 국자로 떠냈습니다. 이 된장은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함안 전통 비법 된장으로 일반 손님들에게는 1년 묵은 된장을 쓰지만 연세 많은 분들께는 항상 이 특별한 된장을 사용했어요. 소영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는 부드러운 두부와 애호박, 감자가 들어있었고 간이 적당히 싱겁게 맞춰져 있었어요. 반찬으로는 직접 담근 배추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담겨 나왔죠. 할아버지, 된장찌개 정식 나왔어요. 소영이 상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특별히 간을 싱겁게 맞춰드렸고요. 김치도 너무 시지 않은 걸로 골라드렸어요. 혹시 밥이 부족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30년 전 그 맛. 동진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 맛, 이 깊고 구수한 맛은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5년 가을, 경남 함안의 작은 농가. 동진아, 된장찌개 끓였어. 어서 와서 먹어. 김순이가 연탄불에 끓인 된장찌개를 가져오며 환하게 웃던 모습. 이게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법이야. 된장을 3년은 묵혀야 이런 깊은 맛이 나거든. 그때 순이가 했던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동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 정말 순이가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맛과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깊고 정성스러운 맛이었죠. 동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혹시 간이 안 맞아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동진이 급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 어린 관심.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소영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동진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물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된장찌개가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드세요. 소영이 부채질까지 해주며 된장찌개를 식혀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동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돈 때문도 아니고 손님이어서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동진이 감정을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는지 비법이 있나요? 소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알아봐 주시네요. 이 된장은 저희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3년 묵은 된장이에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된장은 시간과 정성이 만드는 예술이다.
급하게 만든 건 금방 들통난다고요. 3년이나. 네, 매주 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3년을 기다려야 이런 맛이 나요. 요즘은 다들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만 저희는 할머니 방식 그대로 해요. 소영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3년 묵은 된장을 모든 손님께 드리면 손해예요. 원가가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아,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게 바로 진짜 부자로 사는 거다라고요. 동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30년간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 젊은 여자는 남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밥 더 드릴까요? 김치도 더 가져다 드릴게요. 소영이 동진의 밥 공기가 비어가는 걸 보고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아니에요, 많이 드셔야 해요. 어르신들은 잘 안 드시려고 하시는데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죠. 소영이 밥을 더 퍼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동진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진아, 밥 더 먹어. 서울 가서 성공하려면 몸이 건강해야지. 순이가 자신의 밥까지 덜어주며 했던 말. 똑같았습니다. 순이도 이렇게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동진은 6,000원짜리 된장찌개 정식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호텔에서 1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을 때도 이런 감동은 없었는데 6,000원짜리 된장찌개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다니. 할아버지, 입맛에 맞으셨어요? 소영이 빈 그릇들을 치우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맛을 봤네요. 동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언제든 또 오세요. 항상 정성껏 해드릴게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동진이 한식당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소영이 다른 손님들을 똑같이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6,000원의 저런 정성을, 그리고 저런 마음을. 동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아들의 연인을 반대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녀의 진심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봐야겠어. 진짜 저런 사람인지. 동진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 순이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소영에 대한 궁금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진은 오랜만에 호텔 만찬을 거르고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도 오늘 먹었던 6,000원짜리 된장찌개만큼 맛있지 않았어요. 이틀 후 다시 찾은 한식당. 최동진은 다시 할매 손맛 한식당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했어요. 낡은 체크 셔츠에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바지, 그리고 구멍난 운동화까지. 이번에는 진짜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동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전 6,000원짜리 된장찌개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영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소영이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단골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죠. 이번엔 어떤 메뉴로 드실까요? 지난번에 된장찌개 맛있게 드셨잖아요. 소영이 물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정식으로 주세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오늘 김치가 정말 잘 익어서 맛있어요. 소영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동지는 테이블에 놓여진 물컵과 반찬 그릇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저 그릇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할머니 때부터 써온 듯한 투박하지만 정겨운 그릇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여 있어서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김치찌개 정식이 나왔습니다. 뜨끈뜨끈한 김치찌개와 함께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나왔어요.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김치찌개가 아직 뜨거워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동지는 몇 숟가락 먹다가 슬그머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이 각자 식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일부러 팔꿈치로 반찬 그릇을 건드렸습니다. 쨍그랑 콩나물 무침이 담긴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콩나물 무침이 바닥에 흩어지고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튀었죠.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아이고, 소영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그릇이 깨진 걸 보며 순간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동진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치셨어요? 혹시 그릇 조각에 베이신 건 아니죠? 소영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동진의 안전이었어요. 손 좀 보여주세요. 혹시 베인 데 없나 확인해 봐야 해요. 소영이 동진의 손을 살펴보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동진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소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릇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진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소영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발 조심하세요. 자리 옮기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해서 동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릇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그게 그릇의 마지막 역할을 다한 거다라고요. 동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자신이 일부러 떨어뜨린 것인데 소영은 오히려 철학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새 반찬 갖다 드릴게요. 콩나물 무침 대신 다른 반찬으로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새로 갖다 드려야죠. 다른 손님들의 시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년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고생이네. 그릇도 돈인데. 다른 손님도 거들었어요. 요즘 그릇값도 비싸잖아. 저런 할아버지들은 좀 조심해서 드셔야지. 소영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영이 다른 손님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감싸주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소영이 새 그릇에 콩나물 무침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그릇에 더 많이 담아서요. 할아버지, 이번엔 큰 그릇에 담아드렸어요. 더 안전할 거예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는 콩나물 무침으로 해드렸어요. 참기름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동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시험하려고 했던 일인데 오히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사장님, 동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릇가 제가 물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영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릇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으셨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히려 미안해요. 그릇을 더 안전한 곳에 놓았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같은 연세에는 더 조심해 드려야 하는 건데 소영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돈 때문도 아니고 체면 때문도 아니고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일부러 시험하려고 했던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고 더 좋은 대접을 해주고 심지어 자신이 미안해하는 모습까지 30년 전 김순희의 모습이 오버랩 됐습니다. 동진아, 괜찮아. 그릇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다치면 안 되잖아. 순희도 이랬었어요. 자신이 실수로 순희네 집그릇을 깨뜨렸을 때도 똑같이 말했었죠. 동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이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순수한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하려고 했다니. 할아버지, 김치찌개 맛이 어때요? 입맛에 맞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동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릇가? 할아버지, 진짜 괜찮다니까요. 소영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대신 자주 오세요. 그게 더 좋아요. 동진이 한식당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소영이 깨진 그릇 조각들을 마저 치우고 있었어요.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동진은 더 이상 소영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순수함을 그녀에게서 다시 찾았다는 것을. 최동진은 세 번째로 할매 손맛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곳이 주는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지난 이틀 동안 계속 소영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깨진 그릇을 보며 그릇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라고 했던 그 따뜻한 말이 자꾸만 가슴에 울렸죠.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소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편안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어떤 걸로 드실까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사실 오늘은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요. 동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특별한 부탁이요? 소영이 관심을 보이며 동진 앞에 앉았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자세였어요. 사실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서요. 혹시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 있을까요? 동진의 목소리에 진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이런 상담을 처음 받는 게 아니었어요. 지난 7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의 상처를 음식으로 위로해드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어떤 마음이 아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다면요. 소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을 털어놓는 순간, 동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갈등이 있어요. 아드님과요? 제가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동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은 저더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소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 등장.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남겨두신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할매의 마음 요리법. 수첩 표지에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 그 수첩을 펼쳤어요. 가족 갈등으로 마음 아픈 어른들을 위한 특별 정식. 재료 사랑, 이해, 그리고 시간의 지혜. 할머니가 60년간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오며 정리해둔 특별한 레시피들이었어요. 소영이 수첩을 들고 다시 동진에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께서 특별한 레시피를 남겨두셨어요. 마음치유 정식이라고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드시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마음치유 정식이요? 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다. 특히 가족 간의 상처는 함께 먹는 밥상에서 치유된다고요. 동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음식이 있다니. 정성스러운 상담. 할아버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드님이 어떤 결혼을 원하시는데 반대하신 거예요? 소영이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떤 점에서요? 집안 배경이라던가, 사회적 지위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소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사랑 때문에 힘들었던. 동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그걸 알았을까요? 사실 30년 전에 저도. 동진이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업 욕심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거든요. 외롭게.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한 말이 정말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소영의 따뜻한 조언. 소영이 동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후회는 어제를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요. 동진이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어요. 아드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안 배경이나 지위보다는. 마음을요? 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드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아닐까요? 할아버지, 마음치유 정식 만들어 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소영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7년 묵은 된장으로 깊고 진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여기에는 30년간 정성으로 키운 호박과 감자가 들어갔죠. 다음으로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로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비법 김치였어요. 그리고 특별한 반찬들. 나물 하나하나마다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라지나물 깊은 뿌리처럼 가족에, 시금치나물 부드러운 화해, 콩나물 무침 새로운 시작. 요리를 하면서 소영이 할머니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아, 음식을 만들 때는 항상 먹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름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는 게 우리 요리사의 진짜 역할이다. 돈보다 마음이 귀하다는 걸 잊지 마라.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30분 후 소영이 특별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고 정갈한 상차림이었어요. 할아버지, 마음치유 정식 나왔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그리고 7가지 나물 반찬이 예쁘게 담겨 나왔습니다. 각각의 그릇마다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 된장찌개는 7년을 기다린 정성입니다. 이 김치전은 3대를 이어온 사랑입니다. 이 나물들은 화해의 마음입니다. 동진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상했어요. 맛은 분명 이전과 비슷한데 왜인지 더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맛은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동진아, 화나거나 속상할 때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다 해결돼.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 김순이가 했던 말이었어요. 마음치유 정식을 드시는 동안 동진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30년간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어떠세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동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풀린다고요. 소영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도 분명 할아버지를 사랑하실 거예요. 다만 할아버지의 사랑 표현 방식과 아드님이 원하는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사랑 표현 방식이요? 네, 할아버지는 아드님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드님은 믿어달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동진은 김치전을 한 입 베어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키려고만 했지 믿어주지는 못했구나. 할아버지, 혹시 아드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반대만 했지. 그럼 한번 만나보세요. 선입견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소영의 조언이 동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동진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런 조언을 들을 줄도 몰랐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소영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치유 정식을 다 먹고 나자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30년간 가슴에 맺혀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아들에게 사과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고요. 동진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소영이 주방에서 작은 통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할머니표 된장이에요. 집에 가져가셔서 아드님과 함께 된장찌개 끓여 드세요. 가족이 함께 끓여 먹는 된장찌개만큼 마음을 가깝게 해주는 음식은 없거든요. 동진이 그 통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동진은 7,000원을 내면서도 100만 원보다 값진 것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아들과 화해할 용기, 그리고 30년 전 잃어버린 그 따뜻함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치유 정식을 마치고 최동진은 소영이 건네준 할머니표 된장통을 소중히 안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치유 정식 덕분에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동진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과 꼭 화해하세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소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동진이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팔랑.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죠.
아, 동진이 급하게 몸을 숙여 사진을 주우려 했지만 소영이 더 빨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주워드릴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진 속 인물들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금의 동진보다 30살은 어려 보였고, 여자는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 소영이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5년 가을 함안에서 동진순이. 할아버지, 이분이.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동진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동진이 급하게 사진을 받으려 했지만 소영은 사진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 모서리가 좀 헤어졌네요. 그리고 색깔도 많이 바랬고. 소영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복원해 드릴까요? 복원이요? 네, 저희 동네에 사진 복원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소중한 사진은 잘 보관하셔야 해요. 소영의 말에 동진이 놀랐습니다. 사진을 빼앗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 보관할 방법을 제안하다니. 할아버지, 이분이 할아버지의 첫사랑이세요? 소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침범적이지 않은 오히려 따뜻한 톤이었어요. 동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이유도 숨길 힘도 없었어요. 네. 30년 전에. 정말 예쁘신 분이네요. 한복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소영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정말 잘생기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셨을지 사진에서도 느껴져요. 동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간 이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사람을 만나다니. 할아버지,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억이에요. 소영이 사진을 정성스럽게 동진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죠. 사장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희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첫사랑은 마음의 고향이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리워할 수는 있는 곳이라고요.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첫사랑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랑 결혼하셨지만 가끔 그분 생각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동진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사랑이 아름다운 건 그때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지금의 사랑이 더 소중해진다고요. 소영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 사진이 함안에서 찍힌 거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왜요? 이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소영이 주방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앨범을 가져왔어요. 앨범을 펼치니 비슷한 시기에 찍힌 것 같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함안 지역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죠. 할아버지, 혹시 이분 성함이 김순이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함안 출신이셨거든요. 그리고 김순이라는 딸 같은 아이가 계셨다고 하셨어요. 소영이 흥분하며 앨범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찾아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동진의 사진 속 김순이와 똑같아 보였어요. 이분이 맞나요? 동진이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순이가 맞아요. 정말요? 그럼 저희 할머니랑 아는 사이였어요. 소영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김순이라는 딸 같은 아이가 서울에서 온 멋진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성공한 후에 만나지 못하게 됐다고. 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할아버지일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순이가 그 후로 결혼은 안 하시고 혼자 사셨다고 해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면서. 부산에.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하셨거든요. 동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그랬구나. 순이를 그렇게 만든 게.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을 한 컵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어려우셨을 테고. 하지만 할아버지,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소영이 동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다고요. 지금부터. 네, 아드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드님이 사랑하는 분과의 만남도 그렇고. 소영이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놓친 사랑을 아드님은 지키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소영이 갑자기 생각난 듯 할머니 앨범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앨범 뒤쪽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건 그분이 할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편지를 펼치자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동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이 따뜻한 여자가 30년 전 김순이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성격이, 남을 대하는 따뜻함이 똑같다는 것을. 사장님, 네, 할아버지. 혹시 아들이 사랑하는 분이 사장님 같은 분이라면 정말 좋겠네요. 동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복받을 아드님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좋은 아버님을 두시고. 동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아드님과 화해 잘하세요. 그리고 아드님이 사랑하시는 분도 꼭 만나보시고요. 네, 그럴게요. 그날 동진은 한식당을 나서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김순이와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아들의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소영 같은 따뜻한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다음 날 동진은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미안하다.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다. 내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잘못했어. 동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죄송합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다. 동진이 책상 위에 김순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내 첫사랑이야. 30년 전에 내가 사업 욕심 때문에 놓친 사람이다. 그 후로 아버지는 줄곧 혼자 살았어. 아버지,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정말 아팠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 아버지는 정말 외롭게 살았거든. 동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영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요?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아버지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동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식사라도 하자. 정식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며 동진은 김순희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틀 후 준혁과 소영은 프레지던트 호텔 레스토랑에서 동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영아,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 준혁이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알고 있었어요. 준혁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으니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죠.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이 보였어요. 넓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뒤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소영은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아, 소영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한식당 손님, 혹시?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준혁이 소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입니다. 최동진. 순간 소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000원 된장찌개를 드시던 그 할아버지, 그릇을 깨뜨리고도 걱정해주던 그분이 바로 준혁의 아버지였다는 거였어요. 앉으세요. 동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죠. 동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소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동진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소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진은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통이었어요. 할머니표 된장. 소영이 직접 준 바로 그 통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동진이 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동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당신은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을 보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소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깨뜨렸을 때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친 건 아닌지 먼저 걱정해 주었죠. 그릇도 상처받을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마음 치유 정식의 의미.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 정식. 30년간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 날 치유했습니다. 동진은 통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나는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으로 나를 가르쳤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소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3번의 만남, 변하지 않은 마음. 3번을 봤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도, 2번째 그릇을 깨뜨렸을 때도, 3번째 마음치유 정식을 주실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영에게 걸어왔어요. 진심이었어요. 가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동진이 소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동네 한식당 딸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동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소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혁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발 우리 준혁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동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은 동진의 2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개 드세요. 제발. 동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2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동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동진은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죠. 소영도 동진을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소영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동진은 소영을 놓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고맙다. 내가 먼저 알아보지 못해서.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진은 2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3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동진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닫힌 문 하나가 열리자 온 가족의 계절이 따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3 사람은 할매 손맛 한식당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먹는 첫 번째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서 소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좋은 가족 만났어요. 할머니가 늘 바라시던 대로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동진과 준혁도 함께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한식당 문을 닫으며 동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내가 30년간 지켜준 사랑이 우리 아들에게 이어졌구나. 3 사람이 팔짱을 끼고 따뜻한 봄밤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이어져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낸 기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